안녕하세요. Y컴퍼니 대표 유창환입니다. 오늘은 생숙, 생활형 숙박시설, 수익형 호텔 분양, 사기인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활형 숙박시설 하면은 오피스텔 아닌가? 오피스텔과 비슷한 개념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부동산은 그래요, 여러분들. 아는 만큼 돈이 보이는 게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활형 숙박시설 이름 한번 잘 보세요.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 요즘 도심에 뭐 1가구 2주택 규제를 안 받기 위해서 생활형 숙박시설로 좀 변종돼서 분양하는 물건들이 많죠. 저는 이 물건은 취급을 안 해요. 일단 도심, 서울, 인천, 뭐 여러 곳에 생활형 숙박시설은 오피스텔 같이 1가구 2주택 규제도 안 받고 뭐 어떤 뭐 대출 규제도 없고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저는 이거는 조금 아니라고 봐요. 취지에 어긋난다. 여기에 일단은 주소 이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고 여기에 만약에 거주를 할 경우 잘못되면은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강제 이행금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건 접어두고 그 다음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건 뭐냐면은 수익형 호텔 그냥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수익형 호텔 분양. 자, 일단은 이게 어떻게 수익 구조가 나뉘고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고 어떤 수익이 발생하고 어떤 물건인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수익형 호텔. 자, 개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호텔에 한 구자 예를 들어서 704호를 분양을 받습니다. 계약 체계를 보면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뭐 지식산업센터와 좀 다르게 시행사와 분양 계약을 하죠. 여기에 다른 점이 뭐냐면은 운용사. 이거를 실제 운영하는 운영사와 여러분들 계약자 간의 위탁 계약이란 거를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보통은 시행사하고 계약서 쓰고 받고 나와서 나중에 등기내서 세를 놓으면은 끝.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 운용사와 위탁 계약서를 작성을 한다. 여기에 모든 핵심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익 구조를 구별을 어떻게 하냐?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는 내가 등기를 낸 호실에 세입자를 구해서 월세를 받는 구조죠. 뭐 월 70, 뭐 1000에 70 이렇게 해서 연간 뭐 840 매수익을 내고 여기서 뭐 은행 이자를 빼고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 심플하죠. 근데 이거는 조금 복잡해요. 704호를 분양을 받아서 시행사와 내가 계약을 하고 이 물건에 대한 704호의 등기를 내죠. 내 소유가 되죠. 요 704호는. 두 번째, 운영사와 위탁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위탁 계약서. 자, 수익구조 분배를 한번 보자고요. 704호를 내가 분양을 했는데 제가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숙박업이잖아요. 생숙, 숙박시설이에요. 숙박업을 등록을 하고 위탁 운영사가 운영을 하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호실을 이 운영사가 20만원씩 30일을 팔았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600만원의 704호의 호실에 대한 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운영사가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도 들어갈 거고 뭐 시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운영비, 보통 40에서 운영비를 40에서 50% 정도 잡는데 풀로 30을 돌렸을 때 50%의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치면은 600만 원에 50%, 300만 원은 운영사가 가져가고 300만 원은 요걸 계약한 계약자분한테 지급을 하는 거죠. 자, 한번 보시자고요. 704호 운영을 잘해서 풀 만실이 돼가지고 600만 원이란 20만 원, 30일 600만 원이란 수익이 나와서 이걸 운영사와 반씩 나눠 갖는다. 이게 수익 구조예요. 704호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3억을 주고 내가 70% 대출을 받아서 뭐 1억대에 구매를 했다. 1억을 주고 구매를 했다. 300만 원의 수익금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온다. 이거 사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1억 들어서 300만 원. 이자 빼도 200만 원 가까운 돈이 내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가능한 얘기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운영사. 이거를 운영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운영사와 계약자 간에 시행사는 이거를 건물을 올려서 분양을 끝내면 빠지죠, 이제. 운영사와 계약자 간의 동업관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운영을 잘 할게. 그래서 수익을 분배해 줄게. 나랑 같이 동업하자. 그래, 둘이 계약을 합니다. 위탁 계약서를 써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뭘까요? 나랑 동업하는 운영사가 누구일까? 이게 여기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운영사가 누가일까? 이 수익형 호텔 분양, 일반 도심에 분양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봐요. 숙박시설을 어떻게 오피스텔처럼 운영을 할까? 이건 좀 아니라고 보고 저는 제 사견으로는 이 리조트라든지 관광지에 분양하는 수익형 호텔들을 요거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운영사와 계약자 간의 동업관계이기 때문에 동업자가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문제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 수익형 호텔 분양에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자, 한번 보자고요. 태백, 대표적인 문제 있었던 데가 태백, 뭐 평택, 이게 분양했던 수익형 호텔들 대표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에 뭐 무슨 호텔을 분양해서 수익을 뭐 이렇게 분배를 해주겠다. 연간 8%의 확정 수익을 여러분들에 지급해. 혹하죠. 8% 확정 수익 준다 그러면. 이거 확정 수익 준다는 데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도 확정 수익 준다. 그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1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입지적으로 여러분들 태백이나 평택에 가족들하고 놀러 가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입지적으로 땅값 싼 데다가 호텔을 올리는 겁니다. 분양을 다 하죠. 8% 확정 수익 준다 해가지고. 자, 나랑 동업하는 운영사가 이 태백이나 평택 문제 있었던 데가 운영사가 어디였냐면은 이 시행사의 친인척들이 들어와서 운영사 법인을 세워서 운영사를 차립니다. 모르죠.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용도 잘 모르고 그냥 계약을 하신 거예요. 8% 준다니까. 친인척들이 들어와서 호텔을 운영했던 경험이라면 일도 없고
시행사 대표 부인, 집에서 살림하시던 분이 호텔 운영하겠다고 딱 들어옵니다. 운영사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죠. 운영을 잘 하겠습니까? 8% 확정 수익을 준다 그러고, 여러분들 그래요. 호텔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와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호텔 704호 내가 구매를 했는데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이속만 챙기려는 시행사 대표의 친인척들이 와가지고 법인을 세워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침대 시트도 안 갈아줘, 뭐 물도 안 나와, 뭐 제대로 서비스에 대한 개념도 없어. 운영 안 되죠. 그러면서 운영비는 이 계약자분들한테 매달 뭐 적자 났으니까 운영비 내라고 동업자가 다 해먹는 거예요. 이거는 동업자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8%의 확정 수익을 준대 놓고 너희들 이렇게 운영을 해? 이따위로 운영을 해? 계약자들 못 참죠. 고소 들어갑니다. 위탁 운영사에. 영업비에 대해서 압류를 다 걸어버려요. 자, 여기 그래도 뭐 10% 20% 가동률 돼서 그 객실료 들어왔던 돈을 다 압류를 걸어보니까 문 닫아야죠. 문 닫아야죠. 사기다. 수익형 호텔 분양은 사기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했죠. 한 10여 년 전 얘기예요. 이거 한 10여 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분양형 호텔 계약자들의 눈물 뭐 해가지고 뭐 텔레비에도 나오고 엄청났었죠.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잘 봐야 될 건 뭐냐면은 나랑 동업하는 운영사가 위탁 운영을 하는 운영사가 믿을 만한 곳이냐. 두 번째, 여기에 내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가동률이 나올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작년에 한참 핫하게 제가 반얀트리 속초를 분양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해외 호텔 운영 전문 반얀트리 그룹이 들어와서 위탁 운영 계약을 하고 한 최초의 분양형 호텔입니다. 반얀트리 속초가 어땠냐면은 전국에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와서 계약했어요. 저는 그렇게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페라리부터 해가지고 뭐 롤스로이부터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분들 대단한 돈 있는 사람들이 왜 돈을 버는지 알겠어요. 실질적으로 반얀트리가 위탁 운영을 하는지 본사에 메일까지 보내서 다 확인을 하시고 여기 많이 계약하시는 분들이 뭐 변호사, 세무사, 돈 있는 전문 직종 업체 많이 오셔서 계약을 하셨어요. 성공리의 분양은 끝났죠. 자, 운용을 잘했을 때 이 위탁 운용을 잘했을 때 실질적인 가동률이 나왔을 때 수익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과거 강원도, 강릉, 속초에 숙박업체의 5년 동안의 가동률이 얼마였냐? 60%입니다. 자, 그러면은 특급 호텔이라고 얘기하는 스카이베이, 뭐 세인트 존슨 이런 데 가동률은 얼마였냐? 78%였습니다. 실질적인. 요거는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 나와 있는 실질적인 확인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나의 수익은 얼마가 될 거냐? 한번 보시자고요.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나와 같이 동업을 해서 운영을 해주는 위탁 운영사가 에 대한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는데 내 식당을 다 이제는 내가 사가지고
모든 세팅을 맞추고 내가 운영을 직접 못하니까 난 직장 다녀야 되니까 위탁을 맡깁니다. 식당 운영 한 번도 안 해본 뭐 직장 다니시던 분한테 이 위탁을 맡겼을 때 여기에 대한 수익이 어떻게 나올까? 자명한 일이죠. 두 번째, 내가 이 위탁을 정말 예를 들어서 백종원 대표님한테 이 식당에 대한 운영을 맡겼을 때 수익이 어떻게 나올까? 생각을 해보세요. 나랑 동업하는 사람이 백종원 대표님인지 아니면 그냥 직장 다니고 집에서 살림하시던 분인지 이거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만큼 위탁 운영사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내 수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 또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 Y컴퍼니에서 검증을 했더니 실질적으로 비교할 만한 데가 스카이베이 호텔이라고 분양형 호텔이죠. 유일하게 한 30m짜리 인피니트 풀도 있고 뭐 특급 호텔 규모로 만들었던 스카이베이 호텔이 2018년도부터 가동이 됐어요. 2015년도 12월에 분양을 시작해가지고 스카이베이. 그러면 18년도부터 2년 동안 2020년도까지의 수익률을 한번 데이터를 저희가 점검을 해봤더니 실투자금 대비 14%의 수익률을 가져가셨더라고요. 실투자금이란 건 대출을 제외한 내가 실질적으로 투자한 돈에 대한 수익률이 14%, 2년 동안 가져가. 실질적으로 14%를 가져가셨냐? 또 검증해봐야죠. 자, 저희가 그 스카이베이 구매를 하신 고객님한테 수익률표를 한번 달라고 해봤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그 2020년 9월에 받은 수익률표를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일단은 여기에 대한 내 동업자, 여기는 무슨 빌더스 개발이란 데가 운영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어요. 동업자가 선진 회계법인, 회계법인이 모든 감사를 합니다. 운영비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어쩐지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유용한 건 없는지 대표자 회의에서 여기 그 분양받은 대표자 회의에서 지정을 했겠죠. 선진 회계법인에서 해갖고 8월달 2020년 8월이면 코로나가 제일 기승을 부리고 비가 엄청 많이 왔던 때였죠. 8월에 가동률이 몇 프로였냐? 86%. 대출 안 받고 100% 내 돈을 넣었을 때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냐? 11.18%. 실질적으로 이거 지급이 된 거예요. 이분이 19층에 있는 호실을 사셨는데 5억 중반대 주고 사셨어요. 이달 받은 돈이 얼마냐? 보가세 포함 670만 원. 700만 원 돈을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60이든 70%든 대출 받았을 때 내 돈 한 2억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2억 돈 들여서 700만 원 수익을 얻으신 거예요. 이거 황금알을 낳는 거 아닙니까? 2억 들여서 700만 원을 받는데 물론 8월이란 성수기, 하지만 1월부터 12월까지 따졌을 때 14%의 수익은 나오는 거는 맞아요. 실투자금 대비. 이달은 8월은 성수기, 코로나에 뭐 비도 많이 온 시기였지만 8월 점유율이 86%인데 5년 동안 특급 호텔, 강원도 쪽의 특급 호텔들의 가동률이 78%였다. 요거는 뭐 강원도 뭐 관광청이나 어디 가서 보시면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2억 투자로 700만 원이,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오피스텔이든
지산이든 오피스텔 지산 월 1000에 예를 들어서 70이라고 그러면은 이 돈은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분양형 호텔, 수익형 호텔은 이게 리미트가 정해져 있잖아요. 일단 가동률이 50% 이상만 나오면 이 수익률이 뭐 30%부터 3%부터 30%까지 유동폭이 있어요. 월마다 또 바뀌겠죠. 이 수익률이 월마다. 자, 좋은 운용사를 골라서 위탁 계약을 해서 좋은 입지에 인프라를 갖춘 호텔만 잘 선택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시 돌아가서 스카이베이가 2년 동안 14%의 수익률을 지급했다. 한번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자고요. 8월 기준으로 해서 80% 가동률이 돼서 뭐 11%의 수익률을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 돌려볼 때 맞더라고요. 11%의 수익 5억 중반대 구매를 하신 분이 700만 원을 실질적으로 받아가셨는데 이랬을 때 수익률이 얼마 나오냐? 시뮬레이션을 뭐 객실료 20만 원으로 잡고 뭐 물론 성수기 때는 뭐 30만 원, 40만 원 하겠지만 융자를 하나도 안 받을 때는 11% 아까 보셨죠? 11%가 나오고 융자를 50% 받았을 때는 18.88%의 수익률이 나온다. 50%를 받았을 때 18.88%가 나온다. 자, 그러면 60에서 70% 대출 받으면 20%가 훨씬 넘는 수익률이 나오겠죠.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하면은 줄고 늘고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14%, 내 투자금의 14%의 수익률을 2년 동안 가져가셨다는 거는 증명이 된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스카이베이 분양받으신 분들한테 수익률표 받고 다 점검해가지고 나온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소개하는 물건은 강원도 고성에 짓고 있는 윈덤이란 호텔입니다. 여러분 윈덤 아세요? 윈덤 호텔? 세계 호텔 업체 중에 세계 1위 호텔이 어딜까요? 윈덤 호텔입니다. 윈덤 호텔. 윈덤 호텔에 뭐 라마다도 있고 하워드 존스도 있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 9,200여 개 가량의 호텔을 이거 여러분들 뭐 네이버도 어디 쳐보세요. 호텔을 운영하고 있고 2위가 메리어트, 3위가 힐튼, 4위가 인터컨티넨탈, 5위가 아코르라고 그래서 여기가 우리 분양했던 럭셔리 반얀트리였죠. 자, 강원도 고성 봉포 해변 앞에 윈덤 호텔을 분양을 합니다. 이 윈덤 호텔은 세계 1위 이 호텔이죠. 이 윈덤 호텔의 제일 중요한 위탁 운영 계약을 하는 본 주체가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윈덤 이름 달고 들어오지만 나랑 위탁 계약을 하는 거는 뭐 이름도 없는 무슨 뭐 다른 법인을 세운 시행사에서 법인을 세운 업체, 아까 말했던 무슨 친인척이 들어와서 차린 업체랑 계약을 하느냐, 실질적인 윈덤 그룹이랑 위탁 운영을 하느냐, 이거는 잘 보셔야 되는 문제예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여기는 윈덤 그룹이랑 위탁 운영 계약을 합니다. 위탁 운영 계약을 합니다. 세계 1위 업체 나스닥에 상장된 업체예요. 이쪽은 나스닥 상장 업체. 위탁 운영 계약을 해서 세계 1위니까 운영 잘하겠죠.
운영 잘하면 뭐가 됩니까? 가동률이 올라가겠죠. 가동률 올라가겠죠. 가동률. 제일 중요한 분양형 호텔에서 따져봐야 될 거, 위탁 운영 계약은 누구랑 하냐? 세계 1위 윈덤 그룹이랑 한다. 나스닥 상장된. 그러면은 얘네들이 뭐 운영을 잘했을 때 가동률을 얼마를 보고 내가 볼 거냐. 이거는 뚜껑은 까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여기 구조가 진짜 싱가포르 가면은 마리나 샌드베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위에 배 모양으로 되고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죠. 비슷한 모양으로 지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뭘 졌냐면은 102m의 인피니티 풀, 바닷가를 내려다 보면서 수영할 수 있는 인피니티 풀이 들어옵니다. 102m. 스카이베이가 왜 가동률이 높아진 줄 아세요, 여러분? 30m짜리 인피니티 풀. 우리나라에서 흔하지 않은 인피니티 풀이더라도 여기 와서 뭐 인스타 올린다고 사진 찍고 뭐 관광객들이 여기 점유 가동률이 높았어요. 자, 공포 해변. 위치적으로 보면은 속초 바로 옆이에요. 속초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고, 양양고속도로 타고 강남에서 들어가면 2시간 안팎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요.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여기 가동률이 60%만 나와도 여러분들한테는 10%가 넘는 수익률을 가져다 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하지만 강원도에 5년 동안의 특급 호텔 가동률, 강원도가 관광객은 뭐 연간 1,800만 이상 간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특급 호텔이라고 몇 개 없어요. 실질적으로 뭐 서울에 한 100분의 1도 안 되죠. 여기에 세계 1위 그룹 윈덤이 마음 먹고 지은 이 호텔 한 호실 분양받아서 60%만 돼도, 만약에 스카이베이처럼 뭐 80%씩 가동률 나온다 그러면은 20%가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겠죠. 20%.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호텔을 내가 가족들하고 놀러 가야겠다 하면 뭐 호텔스 컴바인, 뭐 아고다 이런 데 다 검색을 해보겠죠. 인피니트 풀이 있는지, 바다가 전 객실 바다지만 뒤에는 설악산, 앞에는 바닷가. 여러분들 그 양양이라든지 강릉 젊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많이 가고, 이쪽 고성 봉포 쪽으로는 진짜 힐링하러, 바람 쐬러 굉장히 조용해요. 속초에서 5분 거리지만 굉장히 조용하고, 바다 물색이 속초 이런 데랑은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용히 휴식하실 분들은 이쪽 고성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가실 거고요. 여기에 또 특혜가 뭐냐면은, 여기 계약하신 분들은 30일 무료 숙박권이 언제든 쓸 수 있는, 그리고 계약자뿐만 아니라 계약자가 지정하는 누구나 쓸 수 있는 30일 무료 숙박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 수익률이 10%인데 플러스 30일 동안 이걸 이용할 수 있으면은 20만원씩 20만원 더 받겠지만 30일만 해도 600만원입니다. 연간. 내 별장처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가는 거리고, 주 5일 근무하면서 마땅히 갈 데도 없고, 맨날 뭐 가족들, 애기들은 놀러 가자고 하는데 마땅히 갈 데 없죠. 여기 월 1박 2일, 2박 3일 한 번씩만 가도 충분해요. 그리고 뭐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가장 성수기 때도 내가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가시면은 직원들이, 여기 주인은 나예요. 이 윈덤 호텔의 주인은 납니다. 직원들부터가 아, 회원님 오셨냐, 우리 고객님 오셨냐, 대우가 틀립니다. 내가 못 쓸 때는 내 친구들, 내 친척들 쓰게 해줄 수도 있고,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한 번씩 쓸 수 있게. 수익률 플러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데 놀러 가서 쓸 돈을 내 호텔 가서 쓰는 거죠. 관리비만 내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런 혜택이 있다.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분양형 호텔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될 수 있고,
잘못 투자하면은 안 좋은 투자도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위탁 운용사를 잘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검토만 한다면은 황금알을 낳는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위 번호로 전화 주셔가지고 모델하우스 한번 오셔가지고 강원도 고성에 짓는 윈덤 호텔 어떤 구조로 들어가고 어떤 수익 구조로 들어가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서울 신라 호텔, 호텔 신라 상장된 호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좋다는 신라 호텔에서 내 걸 운영해준다. 여러분 투자하시겠습니까? 투자하시겠죠. 세계적인 그룹 반얀트리에서 반얀트리 그룹에서 나랑 위탁 계약서 나랑 동업을 하자고 한다. 하겠죠. 이거에 앞서는 세계 1위 윈덤 그룹 호텔 그룹에서 나랑 동업을 하자. 내가 운영을 해줄게. 여기 짓는 데는 어디냐? 신세계 건설입니다. 시공부터 위탁 운영까지 위치부터 모든 게 완벽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한번 선택하셔가지고 내가 세컨 하우스 별장으로도 쓰면서 운영 수익도 챙길 수 있는 좋은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윗번호로 연락 주셔가지고요.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보시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